하는데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체군의 생장 유형이에요. 이번에는 개체군의 앞에 전전 시간에 한 내용 중에 생존 곡선이라는 곡선이 있었는데 그것과 생장 곡선하고는 차별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아예 생존 곡선은 어느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참고로만 하고 차라리 이번 수업에서는 생장 곡선만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생존 곡선 중에 이번에는 성장 유형에서는 어떤 유형이 있다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J자형 지수 생장 곡선은 이것은 일단 J자는 어떻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잠시 설명을 했는데 워낙 중요한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할게요. 이것은 실험실에서 주로 적용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적이다. 그렇다면은 S자형은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겠죠. 일반적인 개체군의 성장 형태. 저기 자료에 있어요. 그리고 J자형 곡선은 일단 여기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보충 자료 36페이지에 는 지금은 내가 저 그림을 했지만 또 보충 자료에 35페이지, 36페이지에 그림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성장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J자형 경우는 가로축은 시간, 그리고 세로축은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 개체군의 크기, 아래쪽도 마찬가지. 근데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여기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가파르게 성장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치자면은 J자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기는 이것도 역시 환경 수용력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고 이것은 지수 성장을 한다. 이렇게 J자형 곡선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는 J자형, 그리고 이번에 S자형은 말 그대로 S자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K라고 그랬죠. K는 환경 수용력.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캐퍼시티를 초과하면은 더 이상 생장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인데 환경 수용력인 경우에서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보충자료 36페이지에 다시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충자료 블랙보드에 있는 강의자료 다시 한번 요 36페이지, 37페이지, 35, 36페이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여기서 N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개체군의 크기를 얘기한다. 그리고 개체 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R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그 개체군이 증가하는 개체수, 순간 성장률, 그리고 여기서 K라는 것은 환경 수용력을 의미한다. 자료에 그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료 참고하고, 그리고 개체군의 순간 성장률을 말하시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는 J자형 경우에는 Dt분의 Dn은 RK다. 그리고 또 S자형 시그모이드 성장에서는 이 내용들이 그 성장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J는 지수형이다. 그리고 S는 우리가 시그모이드 성장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S자형, J자형 그 내용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저기 실험실과 같은 그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환경은 최대 방식을 충분한 먹이, 타종 간의 영향이 배제된 조건이다. 이론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그 이론적인 생장 곡선은 실제 자연환경에서는 일시적으로 한계를 넘었다가 일시적으로 한계를 넘었죠. 그러다가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S자형 지수 성장은 제한된 환경의 일반적인 개체군의 성장 형태이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다른 말로 로지스틱 곡선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환경 수용력에 다다르면 개체군의 크기가 안정된다. 환경 수용력에 다다르면 개체군의 크기는 안정이 된다. 거의 변함이 없다. 더 이상 그 변함이 없다. 이런 내용들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S자형, J자형, S자형, 지수형, S는 시그모이드, 로지스틱 곡선, 그리고 요 순간 성장률 초록색으로 표시한 내용들, 이런 내용을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개체군의 성장에 있어서 그 여러분들 자료에는 이 내용이 36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36페이지보다 3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더 보면은 같이 보면은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렸는데 그 여러분들이 S자형 성장, J자형 성장 이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만 다시 복습을 하고 갈게요. 개체군의 성장 곡선을 그려라. 그러면은 반드시 성장 곡선을 S자형, Z자형 합쳐놓은 요 위에 있는 그림, 요 위에 있는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려보고 넘어가자고요. 가로축은 뭐라고 그랬죠?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로축은 뭐라고요? 개체수라고 했어요. 개체수는 시간은 타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로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이렇게 그렸어요. 무슨 글자죠? 바로 J자형 지수 성장 곡선. 여기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실험실에서만 적용되는 이론이라고 했죠. 실제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떤 그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시그모이드 곡선, S자형 로지스틱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S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뭐라고요? 시그모이드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K라고 그랬죠? K는 뭐라고 그랬죠? 환경 수용량.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 개체군 그리시오. 그러면은 바로 이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가로축 시간, 세로축 개체수, 그리고 지수 성장 곡선 하나 그려주고, 여기서는 시그모이드 성장 곡선,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요 내용, 요 빗근친 부분을 환경 저항이라 한다. 일단 그림은 다 끝났고요. 그림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을 들 수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요 35페이지하고 이 그림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개체군의 성장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체수, 전체 중량의 증가를 뜻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개체수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냈다. 무한히 생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정지되는 특성을 보인다. 여기서 정지되는 특성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환경저항이라는 말은 설명을 해놨어요. 환경저항은 개체군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을 우리가 환경저항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환경저항의 요인이 무엇인가? 밀도 상승에 따른 먹이가 부족하다.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어 있다. 그리고 생활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노폐물, 질병이 증가한다. 성장할 수 있는 자연의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은 생장하지 않는 여기 환경저항, 요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 다 자료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개체군의 성장 곡선 이 학기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포인트를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 일단 끝날게요. 그리고 37페이지 그 다음에 생활사 전략은 앞에서 몇 페이지였었죠. 그 앞에 페이지에 얘기했던 그 삼각형으로 그 그림했던 그 다음에 생활사 전략, 그리고 여기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경우, 교란이 큰 경우, 그래서 가로축은 스트레스, 세로축은 교란. 그래서 스트레스도 크고 교란도 클 경우에는 생육이 부족하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작고 교란이 큰 경우, 그리고 교란이 작고 스트레스도 작은 경우, 스트레스가 크고 교란이 작은 경우라고 RCS 전략 구분. 조금 전에 그림으로 다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림 참고로 다시 한번 저기에 빈칸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훈련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개체군의 크기 조절인데요. 개체군의 크기 조절 유형은 밀도 의존적인 조절이다. Density Dependent Regulation. 그러니까 밀도에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그 밀도가 크면 개체군이 존재가 하기 어렵고, 밀도가 작으면 개체군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인데요. 밀도라는 것은 밀도, density, D는 뭐라고 그랬죠? S는 스페이스, 단위 공간에 존재하는 개체수, D는 S분의 N. 앞에 시간에 얘기한 거 봐서 넘어가는데요. 밀도 의존적인 조절을 한다. 그리고 피식과 후식, 질병, 먹이 공간, 생식의 자원 경쟁에 의한다. 그리고 여러 환경에서 유지되는 개체군은 밀도와 무관한 자연현상의 개체군이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개체군의 크기 조절 요인, 어떤 팩터가 있는가? 여기서는 내적 요인,
인트린직 팩터 그리고 익스트린직 팩터 두 가지로 나눴어요. 내적 요인은 밀도에 대한 대책은 자체의 반응을 얘기한다. 그리고 종내 경쟁, 이익과 이출, 생식과 생존에 그 영향을 주는 행동 변화 등을 우리가 내적 요인이라고 하고, 외적 요인은 반대가 되겠죠. 다른 분집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이제 슬슬 분집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분집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체라는 것은 그 생태계의 최소한 단위, 최소 단위, 그리고 박테리아 이상, 미생물 이상을 의미를 한다고 했고, 개체군이 모여서 개체군이 모인 것, 집단을 우리가 분집,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외적 요인이라는 것은 다른 분집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종간 경쟁, 포식, 기생, 질병들이 있어요. 다른 종, 그러니까 다른 분집, 여기서는 종내 경쟁이라면 종외 경쟁과의 상호작용 등을 생각을 하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개체군의 성장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알리의 효과라고 나와 있는데, 알리 효과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알리 효과, 여기 개체군의 밀도, 여기는 낮겠죠, 밀도가. 그리고 여기 이쪽은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요. 그리고 당연히 개체군의 성장률도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아요. 이런 경우에 그 개체군이 어떤 그 과정으로 성장을 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환경 수용력을 우리가 그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환경 수용력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그 환경에 유지할 수 있는, 그 환경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 개체의 그 수용력, 캐파시티라고 얘기를 했어요. environmental capacity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환경 수용력 K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K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도대체 알레 효과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고 요 부분은 뭐예요? 개체군의 밀도가 낮은 경우에 성장률은 일반적인 환경 수용력은 성장률이 여기 높아졌죠, 계속. 그런데 성장률이 개체군의 그 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여기 성장률이 낮아진다. 이것을 우리가 알리의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개체군의 밀도가 너무 낮으면은 일반적으로 개체군의 밀도, 사람의 경우를 한번, 사람, 동물, 글쎄 예를 든다면 개체군의 밀도가 낮아요. 밀도가 낮으면 아까 밀도 뭐라고 그랬죠? 걔는 그 공간, 스페이스의 개체수라고 그랬죠. 근데 그냥 먹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밀도가 아주 낮은 경우 그 개체군이 작으면 먹을 것이 무한정 있겠죠. 그러면은 무한정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률은 오히려 개체군의 밀도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그 어느 정도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그러한
원리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알리 효과의 그 키워드는 알리 효과의 키워드는 개체군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 유지돼야 된다. 밀도가 어느 정도 커져야 개체 사이에 협동이 이루어질 수 있대요. 그리고 최적의 생장과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개체군의 특성이 있다. 여러분들 협동이라는 말이 여기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소한의 개체가 유지되어야 협동이 되어야 그 성장이 커질 수 있다. 협동. 그 사람의 경우도 그렇고 개체군의 경우도 그렇고 지난번에 한번 유효개체군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유효개체군이라는 것은 그 생식에 그 좌우할 수 있는 그 개체군의 유효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유효개체군에서는 그 암수의 개체군의 성비가 맞아야만 그 생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식이 반영하는 개체군은 유효개체군이라고 얘기한다. 그 시험 전에 다시 한번 유효개체군을 산출하는 식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요. 그때 가서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일단 그 어느 정도 최소한의 개체군이 유지를 할 수 있어야 그 최적의 생장과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리고 개체군의 크기가 너무 크면 밀도급 효과의 성장률이 여기 밀도가 너무 크죠. 여기 생장률이 감소하죠. 나도 이 그림을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한참 생각했던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과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쉽게 그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처럼 또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은 왜 그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는 경우, 그래서 시간을 자꾸 끌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은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가능한 한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체군의 밀도가 높다 그리고 낮다 이런 경우에 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그 성장률이 밀도가 그 낮은 경우에는 개체군이 성장률이 높고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개체군의 성장률이 낮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더 이해가 빠를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개체군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 밀도 효과에서 성장률이 감소하다. 그리고 개체군의 크기가 작아져도 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했죠. 유전자 교류가 맞아 절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최소 밀도보다는 다소 높은 밀도에서 개체군이 생존에 유리하다. 다소 높은 밀도에서는 왜 개체군의 생존에 유리할까요? 바로 알리 효과의 포인트인 개체 사이에 협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것이 키워드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개체군의 존속에 관한 얘기예요. 개체군의 존속에 관한 내용은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개체군이 존속을 할 수 있을까? 개체군이 존속을 하는 데는 조건이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MVP라고 나왔죠. MVP가 뭐죠? 여기서는 MVP 우리 프로야구 경기나 뭐 다른 운동 경기에서 오늘의 MVP는 누구입니까? 뭐 그런 누구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 들어봤었죠. 그때는 뭐예요? 그 most valuable person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minimum viable population이에요. 최소 viable 존속할 수 있는 개체군을 우리가 MVP라고 얘기한다. MVP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운동 제일 잘하는 선수가 아니고 개체군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 개체군의 크기
그래가지고 그 최소한의 개체군이 유지가 되어 있어야 그 존속이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던 뭐 알리 효과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겠죠. 그리고 개체군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생존 가능성이 높이기 위한 최소 개체군의 크기는 여기 예를 많이 들여놨어요. 100년에서 1000년 동안 95 내지 95% 생존 가능한 최소 개체수 이런 것을 개체군의 존속. 그리고 사냥의 경우 100개체 이상이 50년 동안 이후에 모두 존속한다는 결과 보존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NVA라는 개념을 한번 볼게요. NVA라는 것은 최소 존속 가능한 거기 면적이에요. 여기서 A는 에어리어인데 자료에 보면 다이나믹 에어리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바이어블, 그 생존할 수 있는 면적, 일정한 면적이 있어야지 개체군이 존속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개체군이 존속할 수 있는 그 최소한 면적은 호랑이 같은 경우는 아주 클 것이고 개미 같은 것은 아주 작을 것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